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730일 만에 옥고를 벗고 나오는 그 사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한숨과 눈물을 대한민국 역사가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정기 검진을 하는 삼성의료원에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20층에 입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슬그머니 재수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슬그머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 체크니까 피 뽑고 그냥 약 받고 이러고 지나고 한 다음에 명함에다 딱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싹. 보입니까?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명함을 이렇게 샀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서 거기 20층에서 나온 담당자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최대집 동지가 얘기하신 법적인 해결과 정치적인 해결. 법적인 해결은 밀어놓고 정치적인 해결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몇 달 전까지 저는 윤석열 지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수사에 그토록 깊이 개입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이런저런 해갖고 외부의 압력을 좀 받아서 구형 30년을 했다. 이 사실만을 알고도 요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가 아닌 사죄의 형식의 국민적 속죄의 세레모니를 벌리면 그래도 요새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이 보다야 몇 배 나을 거 아니냐 해서 그 조건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몰랐던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 양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엊그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흡사 예를 들자면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무슨 서류를 좀 위조했거나 부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와 거의 동일의 사과입니다. 그 정도 사과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역을 하는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충분히 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자신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양반이 윤석열 후보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하기는 통했지만 난 니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안 한 걸로 한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수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나 김종인이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치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과 옥고에 대해서 상처받은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압도적인 그들 말대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진짜로 사과를 국민 앞에 신발 갖고 사과한다고 절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종인이한테 절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국민 앞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해라 했더니 왜 김종인한테 절을 합니까?
카메라를 보고 절을 해요. 그리고 내심으로서는 김종인 씨가 거기 있는 한 저 선거하기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그걸 빼돌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김종인 씨가 새로운 체제의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윤석열 근처에 있는 탄핵 주범들 다 물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권성동이가 앉아서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모를지 모르지만은 예를 하나 들자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세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권노갑이니, 김옥준이,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정권 잡으면 지금 난리 법석을 칠 거다 하는 세평이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앞에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절대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좀 가라앉았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옆에 사람들 권성동이니 장재원이니 등등 있죠. 하태경이니 유승민이 싹 앉혀서 같이 절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정권을 주더라도 우리 절대로 이 새 정권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해야만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판이 하나 걸려가지고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2월 중 문재인이가 요이 똥 일부 말해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하고 사인만 내리면 그 판사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사서의반 그 계산법 이거 틀렸다 다시 해라 하면 그 순간에 이재명이는 탈락해 버립니다. 그런 비장의 카드가 하나 그쪽에는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문재인이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것을 바꾸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후보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그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나와서 야 니들은 이 표 안 찍으면 말이야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니들은 배신하는 배신자다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어떤 꼴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윤석열 자신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를 발족하는 데서 그동안 석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생하시는 제 존경하는 대학 동기생입니다. 이기태 의원의 수고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앞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몇 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갈 텐데 우선 정치적인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해서 나타나야만 역사의 중후함과 냉정함이 내외에 과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물어물 지나고 석방 명예회복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기득권층 도리가 싸움해가지고 적당히 먹어가면 역사는 따라갑니다. 지금 이 역사는 좌파에서 가장 부패한 대장동 세력, 이재명 세력과 우파에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박근혜와 소위 일당, 그들이 말하는 일당 200여 명을 깡무새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상 조선시대까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을 한 이번 탄핵 사건. 이 두 세력이 기득권을 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탄핵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윤석열과 김종인과 권성동과 그들의 마음이 떨려서 도저히 그 가슴으로 나타나서 얘기할 수 없도록 엄청난 역사의 양심의 소리를 던지지 않는 한 이 역사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의 발족은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그 결과가 장대하리라고 생각하며, 여기 제가 어디 가서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년 9개월 1730일 동안 옥고를 치르는 대통령 박근혜의 개인적인 고난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것을 위해서 밖에서 또 옥고를 치르면서 노력했던 태블릿 PC 문제를 가지고 이 탄핵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낸 변이제, 그리고 그 재판을 꾸준히 쫓아다녀서 어둠과 빛의 기록으로 이 나라의 사법상의 허점을 파헤친 우정창,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감한 대모를 하다가 1년간이나 까먹고 갔다 온 손상대, 난 이 세 사람이 이번에 현재까지의 박근혜 탄핵 문제에 세 사람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뭉치면 설사 이번 대선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도 한국 역사가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욕구와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힘내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